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10배 오를 IONQ D-Wave 리게티 양자 컴퓨터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ONQ 주식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IONQ를 먼저 시작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ONQ 같은 경우는 거의 양자 컴퓨터 시장을 450주에서 850주 시장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페이즈 1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고 있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장 규모는 450조에서 850조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첫 번째 단계에서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여서 양자 이온을 사용해서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NQ, 허니웰이 이온 트랩 방식, 그다음 뒤에서 말씀드릴 D-Wave, 레게티가 초전도체 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IONQ가 사용하는 이온 트랩 방식은 지금 개발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단계 중에 있고, 다른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정확성이 높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비트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 상온 작동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정확성과 상온 작동, 저렴한 비용을 결합시켜서 나중에 이온 트랩이 조금만 더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 IONQ는 극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 단계라는 거죠. 이게 이온 트랩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단계에서 앞으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많은 이온 트랩을 통합 방식을 통하여서 큐비트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35개에서 64개까지 큐비트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29개는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 29개를 조금 더 개발시키는 단계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개부터는 머신러닝이 가능하게 되고, 64개까지도 더 나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비로소 최적화와 그 다음에 매트리얼 쪽으로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026년도의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가려면은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IONQ는 스위tzerland의 퀀텀 바즐이라는 기업과 함께 퀀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퀀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양자 컴퓨팅을 더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쪽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IONQ 큐비트, 퀀텀 큐비트를 35개에서 64개까지 이제 올리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2배 정도 성장을 하는, 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준비가 이번 스위tzerland 퀀텀 바젤과의 데이터 센터 설립이 되겠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5개에서 64개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은 비약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6개, 1024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D-Wave 시스템인데,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서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고 초전도 반도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의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도 2천억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업은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자원 최적화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온 트랩 방식 컴퓨터보다는 살짝 앞선다.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5000 큐비트 시스템이 지금 가능한 상태고요. 그런 가능한 게 이제 멀티레이어 팹 스택이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하는 방식을 통해요.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약적인 양이 많죠? 양이 많은 큐비트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래도 조금 장점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0개짜리 큐비트를 서버 형태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 독일 이런 쪽에서 서버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다는 상태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거고 그 서버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 D-Wave 또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분기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좀 실적이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미래는 밝아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리게티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가총액이 D-Wave보다는 살짝 높은 2,700억 정도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4세대의 싱글 다이 앙카2 칩을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요. 앙카2 칩은 앙카1 칩에 비해서 더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4분기, 그러니까 뭐 다음 분기죠.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84큐비트입니다. 84큐비트이기 때문에 숫자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빠른 작동 속도를 가지고 있고 더 조밀하게 더 덴서, 더 조밀한 정밀한 그런 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정확도도 개선되고 있고 배럴 커넥티비티 연결성 그리고 최적화 또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emonstrate 2 qubit gate fidelities as high as 99.5% 이라고 해가지고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progress in developing 앙카 84Q 칩에다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고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팹1이라고 해서 여기 리게티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칩 연구, 개발소, 그리고 칩 생산하는 그런 시설 안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점까지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리게티 컴퓨팅 나아갈 방법이 이제 vertical signaling이라고 해서 3D signals routed vertically 이거 해가지고 조금 더 3D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퀀텀 칩플렛 형태로 칩의 형태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해서 반도체 수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서 퍼포먼스도 동시에 늘리는 모습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발전시켜서 인터 모듈 커넥티비티로 해서 모듈 형태로 그런 장점들을 다 도입을 시켜서 하게 된다. 그래서 접합을 시킨다는 거죠. 칩플렛 1, 2를 이제 접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더 정밀하고 오류가 낮은 형태의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서 라지 스케일 프로세서가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일 형태로 짝짝짝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아키텍처로 가서 큐비트 개수가 뭐 84개 쭉쭉쭉 붙이면은 뭐 1000개, 500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게티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갖고 있는 칩 만드는 개발 그런 팹이 있죠. 자체 팹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여기도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은 D-Wave보다는 실적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방향성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 10배 오를 이온큐, D-Wave, 리게티 양자 컴퓨터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이 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막 기업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어떤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성과를 잘 나타내는 기업이 있더라면은 그 기업들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